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내셔널 바둑리그 챔피언팀이 결정되는데요. 챔피언 결정전답게 1경기와 2경기 모두 3대2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최종전인데요. 오늘도 역시 3대2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챔피언 결정전답고 아주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국에 앞서 대회 정보와 오늘의 오더 확인해 보시죠.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와 주관을 맡았고요. 네, 대회 방식은 정규리그 상위 4개 팀, 총 8개 팀이 참가해서요. 스텝레더 방식으로 우승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챔피언 결정전 3번기 최종국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판 다승제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서울 키바팀과 광주 무돌의 챔피언 결정전인데요. 현재 1대1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울 키바팀이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좀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3대2 승부가 나왔고 최종전까지 왔기 때문에 광주 무돌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들이었고요. 오늘 이 최종전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 어느 팀이 가져갈까요? 자, 오늘의 오더인데요. 두 팀 모두 2경기에서는 후보 선수를 기용했었는데 오늘은 모두 주전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국부터 살펴보면 이재성 선수와 김세현 선수의 대국,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네. 김우영 선수와 정지우 선수도 지금 이제 한 판씩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역시 누가 이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허영락 선수, 강공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전유진 선수, 이용만 선수도 한 판 이제 역시 대결했는데 그 승부 내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강지훈 선수, 문국현 선수 대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 역시 5국이요. 네,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5판의 대국 중에 4판의 대국이 리턴 매치인데요. 그중에서도 김우영 선수와 정지우 선수는 3번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3번 연속이고 1대1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기는 쪽, 아마 이 경기도 이기는 쪽이 팀이 굉장히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판 한 판 승부판이 모두 다 되는 상황이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한 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서울 키바와 광주 무돌의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강의 멤버로 나올 거라고 이강호 감독께서 말씀하셨는데 키바팀이 우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소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 마지막까지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서울 키바와 광주 무돌의 챔피언 결정전 3경기입니다.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심판을 맡은 김우영입니다. 오늘 대회 기한 시간은 30분 30초 3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됩니다. 일국 주니어 선수들의 대국인데요. 오늘 5판의 대국 중 유일하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연고생을 갓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없이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광주 무돌팀의 김세현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이고요. 광주 무돌팀이 역시 주니어 선수 중에서 가장 믿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김세현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 키바팀의 이재성 선수인데요. 이 경기 때는 잠시 오더 외에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등판했습니다. 네, 역시 뭐 이번 내셔널 바둑리그가 이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정규리그에서도 10승 6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이 곡은 시니어 선수와 여자 선수의 대결인데요. 김우영 선수와 정지우 선수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두 선수도 다시 만나길 원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정지우 선수 제가 삼국 전에 잠깐 만났었는데요. 누구랑 두고 싶냐고 했더니 김우영 선수와 다시 대국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지우 선수, 김우영 선수와 1승 1패를 기록 중인데 뭐 지금 올 정규리그 11승 5패 아주 좋은 성적 역시 보여준 선수고 실력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키바팀의 김우영 선수, 정지우 선수와는 1승 1패고요. 아,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 김우영 선수가 정지우 선수에게 좀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켰는데 역시 노련함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곡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분의 초읽기 30초 3회이고요. 자, 지난 2경기 때는 두 선수가 굉장한 대마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대체로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정지우 선수가 조금 이제 리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정지우 선수가 그것을 그대로 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네.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경기 때도 마지막까지 정말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승부가 연출이 됐었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자, 1경기와 2경기 때 정지우 선수가 보통 실리를 차지하고 김우영 선수는 좀 세를 중시하는 바둑을 뒀었는데요. 오늘은 3-3이 등장했습니다. 네. 역시 객관적인 전력은 정지우 선수가 조금 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김우영 선수가 만만치 않은 것이 역시 노련함입니다. 네. 예, 김우영 선수가 정지우 선수보다는 뭔가 대회 경험이라든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바둑을 두면서의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큰 승부에서는 또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또 이제 실제로 정지우 선수가 이번 챔피언 결정전 1국, 2국에서도 1국에서는 흔들리면서 결국 패배를 허용했고요. 2국에서도 이 대마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김우영 선수에게 기회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광주 무돌팀은 1경기 때와 같은 오더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 무돌팀의 오배령 감독이요. 이 바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덕영배에서 지금 키바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강지훈 선수와 허영락 선수가 1위와 2위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제 위축되는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선수들도 잘 두고 있고, 아마 이 키바 팀이 1차전 오더와 같은 오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맞춤 오더를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키바 팀이 1차전 오더와는 이재성 선수와 강지훈 선수 자리만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주 무돌팀의 오배령 감독은 지금 이제 1번 순번에는 강지훈 선수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광주 무돌팀에서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선수 중에 하나인 김세현 선수를 붙일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강지훈 선수가 5국으로 갔는데 문국현 선수와 붙게 됐어요. 네. 이건 2차전에서 강지훈 선수와 문국현 선수가 만났었죠. 이런 오더가 나왔지만 오배령 감독 그렇게 또 이 오더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5국 문국현 선수와 강지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문국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일단 시니어와 여자 선수들 간의 승부 어느 한쪽이 2대 0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확률상으로 본다면은 1대1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이재성 선수와 김세현 선수의 대국, 허영락 선수와 강공 선수의 대국인데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2대 0보다는 1대1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종 5국이 승부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대회와 이 팀전으로 치러지는 대회가 사실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아, 부담감이 좀 더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전으로, 그러니까 팀전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선수들이 좀 연승과 연패가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네. 자, 초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정지우 선수와 김우영 선수인데요. 김우영 선수가 좀 편한 수를 선택했네요. 네, 지금 정지우 선수가 먼저 좀 변화를 구했고요. 그러자 이제 김우영 선수 아래쪽으로 단수를 쳤는데 이 위에서 단수 치고 막는 것은 뭐 입구자로 가서 좀 싸움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초반은 김우영 선수의 실리와 정지우 선수의 세력의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경기와 2경기 때와는 좀 다른 흐름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1, 2경기는 김우영 선수가 뭔가 세력 바둑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요. 오늘은 좀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여길 지금 받아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전머리 사실 아픈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미 여기 흙이 또 머리를 내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받지 않고 뭐 이런 곳을 계속 키워간다든지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제 이런 곳을 하나 지켜두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젖혀온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한 칸을 뛴다면 이 젖히는 자리는 아프지만 역시 여기 흙돌이 이미 놓여 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택이 좀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여기 뒷문이 열려있는 집이라서 싫다면 여기가 아닌 날일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손이 멈췄고요. 역시 손을 돌리는 것도 생각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길 둘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더 키워가고 싶은데 이렇게 키워가도 결국은 백이 여길 들어올 거고요. 이 돌이 살아가게 된다면 흙은 그러면 뭐 이 돌을 공격하다가 나중에 이런 곳을 막아서 또 이 모양을 키워가야 되는데 여기 역시도 아주 커지기는 어려운 형태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네, 그 자리 같습니다. 이 상변을 지키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은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하나 젖혀두는 것은 약간 이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환은 해두고요. 우하기 쪽이 좀 비어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온다면은 이렇게 걸쳐 와야 될 것 같거든요. 날일자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젖혀가는 형태. 이 정도라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4판의 리턴 매치 승률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네. 오늘은 결국 주니어 팀, 그러니까 주니어 3명의 선수 중에서 2승을 가져가는 팀이 결국은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예, 그동안 이제 광주 무돌팀이 계속 주니어 팀에서 2승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무돌팀도 한 번은 이제 2승을 가져갔지만
이 시니어와 여성 선수가 모두 이제 패하면서 이 승부를 한번 놓쳤고요. 근데 객관적인 전력은 역시 서울 키바 팀의 주니어 선수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차이가 정말 백지 한 장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무돌팀에는 지금 이제 김세현 선수도 있지만 이 또 마무리 역할을 잘 수행해줬던 그리고 1국에도 나와서 한번 이제 승리를 거뒀던 문국현 선수가 또 지금 버티고 있기 네. 때문에 문국현 선수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용만 선수와 전유진 선수의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승부도 만만치 않겠지만 대국 내용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젖히는 교환을 좀 아끼려는 걸까요? 여기를 아끼게 된다면 흙이 바로 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요. 이건 지금 백이 둔다면 선수 의미가 있는 거고 흙이 두면 이제 역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긴 하나 교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젖혀가는 행만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건 이제 끊어졌을 때 이렇게 단수 친다면은 이건 뭐 계속 그 흙의 모양이 좀 위축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 소위 알파고 수법이죠. 어깨 짚음이 네. 나왔는데요. 새를 좀 의식한 걸까요? 김우영 선수가 지금 나름대로 과감한 수를 뒀거든요. 이렇게 큰 경기에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노련함이죠. 그리고 자신감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우영 선수의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 4선으로는 집을 주겠다. 4선으로 집을 준다고 해도 여기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큰 집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막아서 집을 챙긴다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럼 흙도 좀 더 강력하게 두어 가야 할까요? 여길 밀어가고 날일자 가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돌을 놓고 보니까 이 수가 좀 더 간결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어차피 젖히고 뭔가 이곳을 나와야 되는 형태라면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 돌 자체를 끊는 맛도 좀 노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큰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정지우 선수 입장에서 이런 그림이 된다면 그렇게 불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이 계속 중앙을 투자한다면 큰 자리를 가고 그냥 또 집으로 간다면은 밀었어요. 이런 곳을 다시 젖혀가면서 서서히 백도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아까 같은 그림이 된다면 지금 이제 한 칸 띄었네요. 아까와 같은 그런 후수를 잡고 여기를 이제 당하는 그림이 된다면 김우영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포석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한 칸 뛰자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다시 한 칸을 뛰겠죠? 네. 한 점을 잡아두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 번 더 달아놔라. 그러면 큰 자리를 가겠다는 얘기죠. 상변 쪽은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된 거네요. 네, 여기는 이제 백이 들어가는 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정지우 선수도 집을 선택한다면 느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호구 친다면은 단수 치거나 뭐 늘거나 해서 여기 이제 확실하게 집을 짓고 여전히 씌우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을 가게 된다면은
이 돌은 물론 없는 상태죠. 네. 여기 날일자로 가서 자, 김우영 선수 돌을 집었고요. 착점은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감은 한 칸 뛰는 정도로 보여요. 네, 그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어간다면은 또 날일자 가서 결국은 여긴 여전히 아픈 자리예요. 예, 한 칸으로 두어 왔죠. 다음에 백돌이 이곳에 놓이게 된다면 이 돌과 이 돌이 차단이 되잖아요. 또 잡아두는 게 좀 일반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지우 선수가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흙이 잡는 수 외에 다른 수를 생각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잡는 수의 다른 수라면 뭐 이런 자리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그때 잡았죠. 네. 여길 두게 된다면 근데 백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결국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교환한 건데 이건 흙이 좀 아쉽죠. 네. 역시 잡아두었고요. 백도 우아기 쪽을 만약에 먼저 두어 간다면 상면이 좀 많이 시달릴까요? 약간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겠죠? 자, 바둑일보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21명 중에 18명의 사람이 키바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다 이제 바둑 관계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셔널 바둑 리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역시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은 키바가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덕영배 아마 대왕전이 펼쳐졌는데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서울 키바팀 선수가 1, 2위를 다 기록했어요. 강지훈 선수가 1위, 허영락 선수가 2위. 그래서 요즘 아마추어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 두 선수가 아마 바둑계를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강지훈 선수가 이 포스트 시즌에서만 유독 부진한 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답답해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은 또 부담을 느껴서 오늘도 흔들릴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전처럼 편안하게 임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단체전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 랭킹 1위고 뭔가 내가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사람이니까 자꾸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주니어 선수에서 계속 1승 2패로 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계속 이제 서울 키바팀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1승 2패로 졌던 것은 이제 강지훈 선수의 패배가 좀 계속 있었던 것이 또 주요 원인이었고요. 밀어가는 수요. 이곳을 밀어서 이 세 점이 좀 약한 돌이라면 흙이 뭔가 젖혀간다든지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돌이 이미 강한 돌이거든요. 그럼 젖혀가는 것이 아니라 흙은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는 뭐 이렇게 날일자로 갈 거고요. 날일자로 가서 백돌이 이렇게 와도 이 밀어간 교환과 날일자 교환한 것은 백이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약간 방향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날일자가 아닌 좀 더 강력한 대응, 뭐 이런 곳을 씌워서 이 전체를 또 압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뭐 여기 하나만 더 있다. 이렇게만 있어도 그래도 미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여기를 이제 띄었을 때 이런 곳을 갈라가게 되면 좀 돌이 약하잖아요. 네. 근데 이 돌도 없기 때문에 뛰어가더라도 흙은 여전히 이렇게 갈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갈라와도
끊는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연결하면 그만이에요. 예, 지금 밀어간 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밀어간 수는 힘이 좋은 자리는 아닌 거네요. 저 힘으로 뭔가 상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데 이 돌은 이미 강한 돌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흑도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날일자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요. 네, 이 정도만 두더라도 사실 백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라면 뭐 이런 자리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이게 백이 이렇게 나와도 여길 또 이제 찔러가고 날일자 같네요. 들여다본다든지 하면 여전히 좀 맛이 나쁜 자리거든요. 정지우 선수는 좀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만 진행되더라도 백이 교환이 득은 없는 거고요. 예, 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손을 돌리기는 어려운 자리인 거죠. 근데 이 교환이 됐는데 또 지킨다? 그러면 뭐 이제 물론 이런 흐름일 때 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흑이 주도하는 바둑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예, 손을 뺐습니다. 밀어간 수의 의미를 살리려면 손을 돌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형태라면 제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형태는 여기를 이렇게 바로 1단 젖혀가는 수. 네. 이 그림이 먼저 떠올라요. 여기를 잡게 되는 것은 귀를 잡아서 지금 배석이 괜찮은 건가요? 예, 이곳이 두터운 형태인데 미리 지금 흑이 백의 모양을 견제하고 있죠. 흑은 실리를 챙겼고요. 이곳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아서 젖히는 교환은 여기 백의 모양이 좋아지잖아요.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 모양이 좋아지니까 막는다면 방향 자체는 여기일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중앙을 씌웠고요. 그렇죠. 이 교환이 오기 전에 씌웠어도 괜찮았는데 물론 지금도 여기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긴 해요. 손을 빼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흑돌이 이런 곳에 하나 더 놓인다면 이건 뭐 살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뛰어나온다면 날일자로 포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뭐 뛰어가고 붙이고 하더라도 뭐 바깥쪽으로 확실하게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반대쪽을 노려봐야 될까요? 이 자리요. 네. 예, 이 자리를 둔다면은 이 교환 뭐 이렇게 날일자로 일단 씌우는 수가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날일자로 가고 상대가 붙여온다면 젖히고 여기를 늘고 그러니까 지금 백은 거의 이제 공배에 가까운 자리들을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흑은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방향을 지금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잡아가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한 칸을 띄었어요. 자, 흑도 계속 씌워간다면 좀 시달릴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일감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여기 바로 막히는 형태가 되니까 거의 2칸밖에 없는데요. 네. 계속해서 씌워간다면 그렇죠. 이게 돌이 이렇게 오면 사실은 뭐 이제 제가 붙이는 말씀, 이제 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끊어지는 맛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이게 백이 이렇게 받아도 뭐 집어넣고 끊는다면 역시 끊어지는 형태거든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확실히 흑이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백이 어깨 짚어간 자리가 좀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밀어간 자리가 좀 방향차고였을까요? 사실 이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네. 제 생각엔 이 밀어간 수는 확실히 좀 완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서울 키바 광주 무돌의 챔피언 결정전 최종국입니다. 자, 저희는 2국 김우영 선수와 정지우 선수의 대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고민을 하네요. 귀쪽 젖혀가는 수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2단 젖혀, 바로 그러니까 젖혀가는 수 한 수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 거길 젖혀요. 이건 이렇게 견제돼서 말이 안 되고요. 거길 젖혀갑니까? 그러면 막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막겠다는 얘기인데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잡게 되고요. 네. 호구 치면은 이렇게 지키게 되거든요. 하변 쪽에 백이 먼저 손이 오네요. 이거는 아까 그림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뒷문이 열려 있고 이 움직이는 맛이 조금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30집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정지우 선수가 여기와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원래 이제 이런 수를 두는 상황은 양쪽을 모두 지키고 싶을 때인데 네. 지금 여기를 지키더라도 이미 백이 다가와서 이 하변 쪽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우변 쪽도 뒷문이 트여 있기 때문에 예, 큰 집이 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백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죠. 끊는 것이.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막아가고 했을 때는 역시 그래도 흑이 조금 무세한 바둑이 아닌가 했는데 이 그림이라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두텀을 좀 활용을 못했나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평소 정지우 선수가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국은 좀 마음에 안 들게 짜였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두 칸까지 오면서 백집은 뭐 이제 예측한 대로 딱 45집 정도가 났습니다. 네. 흑집인데 흑집이 이제 뭐 여기는 한 10집 봐야 되고 이 모양을 지금 아까 이제 10집 좀 두텁다고 봤어요. 근데 더 많이 보기는 좀 애매한 게 여기가 열려 있고 여기가 열려 있어요. 두 집. 여기를 막는다고 해도 젖혀 있고 여기를 가게 되면 그래도 한 10집에 12집. 아, 조금은 더 두터울까요? 이곳을 간다면 이 자리를 갔을 때. 30초 3번입니다. 네. 아무리 두텁게 봐도 한 12집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보다 더 날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에. 크게 느는 자리는 아니네요. 12집, 22집으로 봐도 이제 나머지 모양이 지금 100이 45집이라고 봤을 때 최소 역시 한 30집 정도는 만들어야
개가가 되는 거죠. 자, 정지우 선수 초읽기에 몰렸고요. 이런 곳을 최대한으로 막아서 버팁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난다면 그래도 30집 나기 빠듯해요. 네. 또 백이 손이 먼저 가니까요. 예, 지금 이 바둑은 덤이 좀 부담되는 바둑이 된 것 같네요. 흙의 두터움을 감안해도 백이 둘 차례고 백이 좀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어렵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좀 약하다고 본다면 이제 이런 자리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여기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근데 키워가기가 아까 말씀해주신 상변 쪽에 한 칸 뛰는 자리는 어떨까요? 여기요? 네. 여기는 지금은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뛴 것은 돌을 살리기 위함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흙이 끊어가기는 어려운 자리인 거죠? 쉽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또 선수잖아요. 여전히 맛이 나쁩니다. 근데 또 들여다보는 자리 또 선수. 네. 여기까지도 선수예요. 이런 곳이 지금 선수라고 본다면 역시 쉽진 않아 보여요. 좀 불안하다면은 아예 그냥 이 교환을 다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상변을 먼저 가면은 흙이 이런 모양을 또 키워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죠. 백도 날일자 교환은 해둬야겠네요. 네, 이런 곳은 교환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두 선수 모두 초읽기 몰릴 타이밍이 왔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초읽기 상황에서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선수는 역시 김우영 선수죠.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들이 좀 더 순발력이 좋아요. 저번 2경기 때는 두 선수가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서 굉장한 실수들을 주고받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갔어요. 흙도 거의 잡아두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별다른 응수가 보이진 않는데요. 이런 곳을 먼저 파고든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받아줘서 10초. 하나, 이 백 모양이 오히려 또 굳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잡는 정도죠. 자, 백은 이제 여기서 선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한 번 더 뛰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두텁고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기분 좋고 이거 받아준다면 이제 약간 득으로 보여지고 이런 교환해놓고 여기 밀고 이런 데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변 모양도 굉장히 커지겠는데요. 네, 커집니다. 아니면은 진짜 뭐 이곳이 좀 집인지 모르겠고 불확실하면 여기도 지금 큰 자리긴 하네요. 지금도 그냥 큰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까 여기 15집 정도 봤는데 이곳을 막음으로 인해서 집이 늘었죠. 한 20, 여기까지 집으로 보면 22집. 근데 이곳도 좀 두텁어서 여기도 이제 프로기사들마다 세는 방법이 좀 다른데
두 집 다 보는 쪽은 거의 없고요. 한 집 정도는 좀 두터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3집. 그렇다면 8집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100 전체 집에도 영향이 좀 생겼고요. 네, 정지우 선수가 이제 하변을 견제를 왔죠. 받아주는 정도고 이렇게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갑니까? 오늘은 좀 집바둑의 느낌으로 가고 네. 있어요. 20초. 하나, 둘, 아직까지는 돌이 부딪힌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덟, 아홉, 한 점 쪽을 한 칸 띄었습니다. 그것도 받아달라는 주문인데 여기 받아주고 싶진 않죠. 이것은 뭐 뭔가 밀고 나와서 한 번 더 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붙여서 늘어가든 이 공배를 연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두네요. 김우영 선수가 우세를 좀 의식하는 건가요? 확실히 형세를 좀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영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전투 바둑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약간 이제 아홉, 집바둑으로 좀 쉽게 두는 경향을 보여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변 쪽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계속 어쨌든 이 교환과 이 교환은 지금 정지우 선수 약간 득을 본 거예요. 계속 또 압박을 하고 있죠. 여기도 이런 교환 해봤자 결국 지켜야 되는 형태라면 이건 득이 아닙니다. 백도 그냥 늘어두는 편이 네, 나은가요? 그냥 넣는 게 낫죠. 늘어도 어차피 이렇게 갈 텐데. 치받았어요. 이런 거 이제 미세한 실수라고 해야죠. 자, 이거 근데 중앙이 좀 막혔는데요. 네. 중앙이 막힌다면 꽤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받아준 수도 좀 그렇고요. 여기도 이제 거의 공배를 둔 거예요. 원래 이 돌이 중앙으로 나가서 그냥 연결된다면은 두지 않아도 될 자리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일수가 필요해졌습니다. 흑도 중앙 쪽을 막을 수 있다면 집이 꽤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막아간 자리는 역시 이곳은 일단 한 칸 뛰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안 받는다면 또 입구자 들어갔을 때 큰 자리였거든요. 네. 자,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느슨해도 차이가 뒤집힐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뭐 백이 여길 치받고 호구 쳐서 집이 특별히 늘어난 게 없습니다. 원래 늘어가더라도 입구자 가면 막아서 약 한 3, 4집 정도 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집으로는 한 집 정도 득을 봤을까요? 네, 흑은 막았습니다. 중앙 쪽이 정말 많이 차이나요.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끊어서 잇고 막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 25, 한 30집 정도는 이제는 최소한 봐야 되겠네요. 네. 30, 40, 20초. 하나, 약 50 둘, 강. 셋, 네. 넷, 다섯, 여섯, 흑이 그러니까 50집이 네. 가고요. 22집에서 3집 네, 정도였죠? 23집. 여기 이제 막았기 때문에 집이 좀 줄었죠. 여기 한 10집. 33. 이거 한 3집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36. 41 여기까지. 네. 52집 정도. 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섯, 흑이 50집이 강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덤이 부담되네요. 흑이 아무리 두텁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쪽에서의 일단 젖혀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큰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 하변 쪽을 백이 먼저 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인지 중앙 쪽도 좀 쉽게 처리할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붙여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이곳이 또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붙여서 처리하고 이곳을 띄어가고 하면 흑이 하나를 더 지킨다고 해도 몇 집일까요? 다섯, 15집. 한 흑의 도서 한 5집 정도 여기까지 17. 좀 늘어나는 건데 근데 백도 이제 뭐 이런 자리 가면 또 집이 늘어나겠죠? 자, 지금 김우영 선수가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초읽기가 됐습니다. 이때 조심을 해야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냥 무난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흑의 두터움을 감안해도 역시 덤이 부담스러워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국은 김우영 선수가 흐름이 괜찮은데요. 자, 광주 무돌팀의 검토실 모습입니다.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나쁜 분위기는 아니죠? 자, 서울 예. 큐바팀 검토실인데 오늘도 역시 많은 선수들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강지훈 선수 대국을 준비 중인데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